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애착 유형 테스트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항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유형에 내가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유형일 수 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착 유형은 4가지로 나뉘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입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영상들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설명들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문항을 읽어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쓴 최근의 책 나 때문에 힘든 나에게에 실려있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애착 유형당 7개의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7개 중에 내가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땡땡형입니다. 7개 문항 읽어드릴게요. 연인이 너무 의존하면 질색이다. 일 성취가 관계보다 중요하다. 힘들 때 연인에게 의지하기 어렵다. 영화와 같은 운명적 사랑을 꿈꾼다. 헤어진 연인을 미워하며 그리워한다. 유년기 부모의 통제 간섭이 심했다. 유년기 부모가 차갑고 거부적이었다. 자, 이 7개 문항 중에 몇 개의 문항이 해당되었는지 체크해보세요. 자, 이 유형은 회피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형 문항 한번 읽어볼게요. 연인과 떨어져 있으면 급속도로 불안해진다. 연인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불안하다. 연인이 다가오면 날 이용할 것 같아 불안하다. 연인이 다가오면 연인의 가치가 낮게 느껴지며 불편하다. 연인에게 다가가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감정이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다. 유년기 부모의 방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몇 문항 체크하셨을까요? 이 유형은 혼란형입니다. 자, 다음. 연인이 나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도 괜찮다. 연인이 불안해하면 안심시켜준다. 힘들 때 연인에게 기댄다. 나의 견해와 욕구를 편하게 연인에게 전달한다. 연인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치는 것을 적극 응원한다. 나의 성장을 위해 애쓴다. 유년기에 부모가 충분하고 일관적인 사랑을 줬다. 이 유형은 안정형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형 읽어볼게요. 연인이 연락이 없으면 급격히 불안해진다. 연인이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연인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처럼 느낀다. 연인을 이상화한다. 연인과 헤어지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봐 두렵다. 거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 유년기 부모가 애정을 비일관적으로 주었다. 불안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회피형이었죠. 첫 번째 문항, 연인이 너무 의존하면 질색이다. 회피형은 연인이 기대는 거를 짐처럼 여기고 가까이 다가오면 회피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징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 일 성취가 관계보다 중요하다. 회피형은 나는 완전하고 타인은 불완전해 라는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든 거죠.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유년기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전해야 되려면 일과 성취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힘들 때 연인에게 의지하기 어렵다라는 건요. 내가 상대방한테 의존을 하면요.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회피형은 타인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은 믿을 수 없어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때도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 의존하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영화와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꾼다.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것을 상상을 하는 거죠. 회피형은 현재를 살지 않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그 인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항상 이상적인 어떤
것을 그리는 거죠. 다가오지 않을 어떤 미래, 환상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의 연인에게는 불만족하겠죠. 그리고 5번째로 헤어진 연인을 미워하며 그리워한다. 헤어지게 되면요,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회피형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연인의 단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거리가 생기면 방어 기제를 내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연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연인 나랑 정말 잘 맞았었는데, 날 정말 사랑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워하면서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의 관심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있다. 현재 연인은 이미 현재 연인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가까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회피형한테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현재의 연인과 멀어지고자 자꾸 단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유년기 부모의 통제 간섭이 심했다. 회피형의 부모는 2가지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통제하거나 간섭이 심한 부모의 타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7번째 문항인 부모가 차갑고 거부적이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되게 원하는데, 부모와 애정과 사랑을 원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차갑고 거부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라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가설은 부모가 너무 통제랑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라는 2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피형의 부모들은 이러한 양육을 하였다라는 것이 지금의 심리학계의 유력한 가설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가 우리 혼란형이었죠. 첫 번째, 연인과 떨어져 있으면 급속도로 불안해진다. 왜냐면 혼란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연인과 떨어져 있으면 급속도로 불안해하시죠. 2번째, 연인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불안하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연인이 다가오면 날 이용할 것 같아 불안하다. 그러니까 혼란형의 특징은 다가와도 불안하고 멀어져도 불안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 처해 계신 거죠. 혼란형은 학대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의지해야 될, 나를 생존시켜주는 대상, 그러니까 내 안식처가 동시에 공포의 근원지가 되었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항상 처했단 말이에요. 나를 정서적으로 진정시켜줄 대상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가까이 가면 뭔가 나한테 굉장히 나를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성적으로 공포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또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전략의 붕괴 상태에 항상 처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인이 다가오면 연인의 가치가 낮게 느껴지며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연인에게 다가가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감정 조절력이라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는 마음의 힘인데요. 부모가 감정을 진정시켜 주기는커녕 극심한 감정 경험을 하게 만든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 형성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7번째, 유년기에 부모의 방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정서적인 학대라는 건요, 뭐 심한 말 이런 것도 있지만 방임, 방치 이런 것도 해당이 되세요. 아니면 부모가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부모가 매일매일 누워있는다거나 매일매일 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과도하게 노출됐을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학대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안정형이었죠. 첫 번째, 연인이 나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도 괜찮다. 왜냐면 안정형은 나도 좋아하고 타인도 신뢰해요. 그러니까 나도 신뢰하고 타인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기대도 별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 불안해하면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뭔가 나에게 기대거나 이런 것을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애착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 본인도 연인에게 기댈 수 있고요. 4번째, 나의 견해와 욕구를 편하게 연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방어 기제나
뭔가 이렇게 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 이런 게 좀 필요해. 나 너한테 이런 거를 좀 원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5번째, 연인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펼치는 것을 적극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뭔가 자기의 일에 몰두할 때 그거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러한 왜곡된 신념이나 불안 같은 것이 없고 자기에 대한 또 확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연인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는 거,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 장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애씁니다. 마지막 문항, 유년기에 부모가 충분하고 일관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불안형입니다. 첫 번째, 연인이 연락이 없으면 급격히 불안해진다. 불안형은 자신은 믿을 수 없고 타인은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항상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비일관적으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이 사랑을 줄까 말까, 이 사랑이 언제 끝날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집중돼 있으세요. 연락이 없으면 갑자기 확 또 불안의 스위치가 켜지시는 거죠. 2번째, 연인이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3번째, 연인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신념이나 충분함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연인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 그리고 갑자기 연인이 없으면 이렇게 아래로 추락하면서 빠르게 누군가를 또 만나고 싶은 욕구가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4번째, 연인을 이상화한다.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인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고 연인에게 맞추게 되고 쌓이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화가 쌓이면서 갑자기 폭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게 되시겠죠. 5번째, 연인과 헤어지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봐 두렵다. 내 마음이 좀 식어간다거나 연인이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를 만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나를 너무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왠지 이제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거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사랑을 나에게 주나 안 주나에 되게 집중했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를 좀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유년기 부모가 애정을 비일관적으로 주었다. 설명드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같이 해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문항보다 회피형에 압도적으로 체크를 많이 했네? 눈에 보이신다면 회피형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나를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